미국 얘기 역시 같이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해진 한미 증시 커플링 연내 2,600 넘는다?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2,500 칸 넘었는데 커플링이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좀 오버하는 감이 없잖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산타랠리를 앞두고 12월을 앞두고 우리가 미국 증시가 오르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쪽에서는요. 글로벌 증시가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서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다. 연말까지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 안정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더 내려간다는 뜻이죠. 연내 코스피 2,600선을 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2,600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기준이 너무 낮은가요? 아니, 바로 코앞 아닙니까? 이거 조금만 더 오르면 2,600인데. 2,600. 코가 참 기시네요. 네. 아니 2023년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가기 전까지 2,600 터치한다 못한다 OX 들어볼게요. 아 진짜 솔직하게 해주세요. 롱맨이에요 롱맨. 왜 저도 코가 깁니다. 예.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좋습니다. 뭐 저는 뭐 특정 생각이 있지만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너무 서운합니다. 아 왜요? 왜 터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X를 든 이유는 네. 못한다라기보다는 모르겠다. 그거는 저희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청자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근데 뭐 네. 가능성은 있다 생각은 드는데 네. 아까 이제 뭐 디커플링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계속 커플링이었습니다. 지금 뭐 S&P 500 밑에서 11%딱 올라와 있고요. 네. 우리나라 10점 뭐 한 4%?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약간 체감상 좀 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항단이 이제 뭐 앞에 우리나라 좀 더 많기 때문에 미증시 신고가 가는 흐름 나오면 한 그 정도 갈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뭐 좀 천천히 가겠죠. 올해 안에 연내 안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뭐가 깨림칙하십니까? 깨름직한 건 없는데. 아 그래요? 그게 깨림칙하네요. 깨림칙한 게 없는 게. 깨름직한 건 없는데 네. 추세도 상승이고 좋다 생각을 해요 시장은. 어. 근데 12월 달에 12월 달에? 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좀 그렇습니까? 1월에 좋았고 12월은 뭐 그렇죠. 이제 설레발만 연초에 이제 좋으니까 그 전에 조금 이래 쑥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2,600 앞에서 약간 쑥그리지 않겠나.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적인 부분이고 또 뭐 그 자산가 분들 이렇게 좀 많이 파실 수도 있고 연말 전에 정리도 나올 거고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은 김민수 대표님 갔다 와서 드리도록 하고 김민수 대표님 네. 설득해 주세요.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왜 2,600 무조건 터치하는지 네. 뭐를 드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중학생 여러분. 자, 중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네. 지금의 이쪽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요. 예, 이쪽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여기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식으로 하면 2,600, 한 2,650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방향은 지금 둘이 비슷해도 격차가 많이 나 있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하냐면은 아이고 계속 선물 매수하고 예, 주식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그래 뭐 미국까지 갈 수는 없겠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이제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만 조금 더 보완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원래 저희 시장이 같이 커플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한 2,550, 2,600 사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요. 네, 완전히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오늘 거래 끝나고 이제 목요일부터 또 금요일 반장이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그러면 미국은 휴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때 한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그동안 좀 미진했던 거 조금이나마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낙폭이 좀 그러니까 낙폭 보수 좀 미진했던 거 코스닥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뭐 830 적어도 한 850 정도까지는 가줄 때 그럼 코스닥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그들이죠. 우리 친구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하. 또 좀 더 힘내줘서 요거까지 한번 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이 좀 살아나고 그러면 약간 키 맞추기가 좀 더 들어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2,600까지 파고 제발 뭐 코스닥 뭐 900선 다시 가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적어도 격차만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 낮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도 눈높이는 좀 가려면 그거 좀 될 것 같이요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게 뭐 갭이 벌어져 있고 괴리가 좀 있는 건 알겠지만 항상 저래 왔는데 뭐 이번에 딱 뭐 몇 달, 한 달, 한 뭐 5거래, 한 달 5거래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갑자기 갭을 채운다고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코스피가 이제 막 치고 가려고 하면 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달이니까 딱 한 달이라는 그 기간 안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11% 올랐고 우리나라는 10.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차트상 어떤 그 저항단이 다르냐면 우리가 맞을 때 더 많이 맞았어요. 아 맞아요. 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단 반등폭은 얼추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만 연내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잘 모르겠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안 네.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거고 저는 이거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개별주 단에서의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이나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테마주.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한테 다시 바톤을 넘긴다고 하면 네. 확실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점, 혹은 유가가 지금 7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환율이 또 1,250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또 들어왔다는 점, 네.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가격 하락에 반영을 많이 맞았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아니어도 최근에 며칠 동안에 다른 여타 종목들과 섹터들이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를 보면 2,600은 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까? 이게 다 해놓으시고 뭐 아니,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고르라고 있어요.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뷔페 가도 먹을 게 많으면 정신이 없어요. 네. 하나 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그럼 돌아가면서 먹고 배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근데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환율 좀 기대해봐도 돼요. 환율? 근데 오늘 나온 시장 변화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러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 안 열리면 저희가 또 어디 관심을 갖냐면 네. 10시 반에 열리는 또 중국 볼 거 아닙니까? 아. 네, 중국이 오늘 보다 보니까 약간 깨림직해요. 네, 지금 상해종합 증시가 막 저항선 시도하다가 오늘 툭 하고 밀려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조금 괜히 좀 느낌이 그냥 에이 좀 힘내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환율 보다 보니까 환율이 오늘 다시 1,3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장중에 한 11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미국 시장 쉴 때 조금만 조건만 맞아주게 되면 쭉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또 고상황조선 조금 주춤해진다라고 해서 이거 약간 발목을 잡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어차피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대미국 증시는 그래도 뭐 중국 이런 거 뭐 그런 소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예? 네. 차라리 대만 증시를 한번 보시죠. 대만 증시는 최근 들어서 또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엔비디아와 같이 어깨를 맞대을 TSMC가 있어. 네. 그러면서 거의 가파르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IT 환경과 또 반도체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까지 본다. 그러면 솔직히 대만 정도는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쉴 때 그리고 또 연말까지 해서는 그래도 IT에 대한 분위기 괜찮아질 것 같고 근데 시장 보다 보니까 요즘 계속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주들이 또 다시 고개를 탁탁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철강도 고개 턴하기 시작하고요. 오늘 또 조선 잘 갔죠. 조선 잘 가고 있고 거기다가 화학 쪽도 미리 턴해가지고 위쪽에서 계속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만 보는 사이에 예. 그 밑에서 쑥쑥쑥쑥 이게 자라고 있는 또 다른 희망의 새싹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봐줘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시장의 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쪽 하나 둘 중에서 시소 게임을 벌이던 게 그러니까요. 시소 게임이 아니라 이젠 빙빙이가 되겠네요. 계속 빙빙이 타면서 또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놀이터에 가서 그
빙글빙글 도는 그거. 아니, 예. 그거 한 회전목마? 예, 회전목마? 회전목마. 예. 네. 이런 쪽도 같이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시장의 질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또 올라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레벨업 이런 거를 뜻하는 걸 수도 있다. 오케이.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이주연 대표님은 사실은 뭐 지수가 완전 내려꽂지만 않으면 어차피 나는 개별 종목으로 플레이할 거니까 2,600은 뭐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뭐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은 펼쳐진다. 이런 뜻이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한 예, 거다. 어차피 방향은 상방입니다. 상방인 거고 뭐 얘기하신 것처럼 돌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건데 네. 그냥 뭐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냥 지수만 올라가면 괜히 소외되는 그런 개별 종목 가지신 분들 많으시니까 뭐 그런 얘기인 거지. 시장은 좋습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뭐 전략은 충분히 내가 놀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판은 펼쳐진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거죠. 대충 사도 수익이 날 거예요. 오. 대충 사도 수익이 나진 않겠죠. 대충 사도 중학생들한테 어떻게 수익이 나요? 아니, 정말 대충 사도 수익이 나는 장이 올 겁니다. 아니,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땐 그랬죠. 사실은 뭐 그 아무거나 정도까지는 찍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사도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지금. 시청자분 아니세요? 네? 시청자분 아니세요? 시청자분이실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쨌든 내가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호적인 장이 맞습니다. 연말까지는 펼쳐진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정리를 자, 역시 잘하십니다. 아 그죠? 그래요? 네. 시청자분이 칭찬해 주시니까 좋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윤수 대표님은 그 연말까지 바라봐야 될 섹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목까지 하나씩 찝어주신다면 뭐가 될지 이주연 대표님도 똑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김윤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여기서도 금리 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에서 지금 뭐 4.4 여기 와 있는데 이게 한 4% 밑으로까지 또 고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당연히 움직일 게 성장주 개념들, 예. 종목들도 계속 또 관심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또 잊고 있었던 플랫폼주 중에서 카카오가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렇게 소주 마시는 목소리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이 플랫폼 쪽으로도 확산이 또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도 보면서 성장주의 한 축도 계속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정말 매매하기 싫지만 뭐 카카오 뱅크나 페이 이런 것들도 계속 또 키맞춤이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를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쪽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목에 많이 차 있어요. 비싸요. 예, 솔직히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 시장에서 HBM 관련된 쪽도 주된 반도체 후공정이 맞다고 보는데 후공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약간 전공정 쪽에서 뭐 미세화나 아니면은 또 선단 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코미코 같은 종목들 이것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화 공정의 대표 주자 SNS텍이죠. 이런 또 EUV 관련된 종목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하는, 오늘 10%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여기서 클라우딩 하고 왔다 갔다 중학생 쪽으로 맞춰야 되죠. 예. 네, 여기 끝단에서, 끝단에서 내가 핸드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 데이터가 다 처리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중앙으로 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다 처리가 되는 거겠죠. 예. 엣지 컴퓨팅,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아주 쉽죠? 어렵습니다. 요즘 중학생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네. 네. 그런 이제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 AI 쪽이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설계하거나 IP를 또 갖고 있거나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들도 같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가온칩스, 뭐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그동안 올랐던 HBM의 대표 주자들 쭉쭉쭉쭉 있잖아요. 네. ETF도 만들어지고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반도체 종목들이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도 빙글빙글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HBM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기서 빠지지 않고 버텨만 주고 나머지가 또 키 맞춰주고 그럼 좀 쉬웠네. 그럼 그 다음 레벨업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좀 반도체 쪽이 더 승산이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온다 했을 때 경기 민감주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단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은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단,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 관점으로 좀 길게 내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솔브렌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나 올라왔습니다.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10월 달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 기다리셨다,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리셨다 뭐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 관점 접근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단 지금 좀 밑에서 돌리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번 얘기 드렸던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서현이화 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화학단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요? 화학주들. 화학주들. 네, 화학주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화학. 게임주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임주 뭐 좀 인상을 쓰시는데 아니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다 화학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거나 사도 먹는 장기라니까요. 그거는 아니. 동의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아이, 대충 사도 먹어요. 그래요? 예, 골고루 사면 됩니다. 골고루. 프리카 TV 같은데. 시청자분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 자동차 뭐 수요 부족하다, 뭐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금리 인하 사이클로 오면 결국 뭐 경기 민감주 단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게임주들도 일단 겨울방학 다가오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게임주,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요거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정책 관련주들 조금 보자.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저요? 네. 아니요. 저 그렇군요. 결혼 자금 카카오에 물려 있다. 그럼 카카오 화이팅. 그때까지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달 14만 원이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아무튼 대출해드려요? 결혼을 하셔서 이제 자녀를 한 3명, 4명 이렇게 좀 낳으시기를. 저출산 관련주. 네. 그렇게 좀 좋죠 이런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네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 중에 원픽 굳이 하나 꼽자면 나 이거는 진짜 포트에 넣어서 좀 스윙이든 뭐든 어쨌든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이주연 대표님? 지금 뭐 성화이텍, 칩셋미디어, 서현이와 뭐 크래프톤, 저출산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단기로는 좀 저출산 관련주들 괜찮을 그래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 단은 실적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시장 빠지면서 하락했거든요. 네. 지금 좀 저점 잡고 돌리는 흐름이니까 지금 사두면 제가 봤을 때 한 몇 달 지나서 수익이 꽤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아까 그 무지개님께서 왠지 분위기가 들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혹시 요 얘기 나오면 갑자기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쎄함 혹은 리스크, 예비 리스크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이주연 대표님. 뭐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저기 뭐 이란에서 뭐 확전한다. 아니 뭐 확전한다 얘기 말고 그냥 실제적으로 뭐 미 군함이 뭐 격침됐다거나 약간 이런 정도 이슈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하늘 쳐다봤는데 루돌프가 진짜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는 거랑 같은 비슷한 급이네요.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1%의 가능성이지만 현실로 발생했을 때. 그런데도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다들 대부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간에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날 때 그 매수와 매도 전략을 잘 챙기시면 그래도 연말에는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